안녕하세요. 경험자라고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월무토, 이제 기상년으로 보는 무토편에서 신월의 무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월무토의 원문인데요. 이걸 간단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예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은 이제 삼추로 들어가는데요. 삼추에서 신월은 이제 뭐냐면 이 신금, 신중. 이 신금은 뭐냐면 지지의 지장간이죠. 지장간에 모토와 임수와 경금이 있습니다.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신금은 언제든지 일단 금이지만 언제든지 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물이 공존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7월의 무토는 양기 전입이라 해서 신월의 무토는 양기가 서서히 이제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한기 점출, 한기가 서서히 나오는 계절이다. 선병 후계. 그래서 먼저 병화로서 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을에 제가 상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리학에서는 개수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무토에 그 개수가 있게 되면 산에서 내리는 비로 형상을 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공통보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병후계 병화를 먼저 써라. 그 다음에 갑목차지, 그 다음에 갑목을 다음으로 쓴다. 병계 갑투자 부기 극품이네요. 병화와 개수와 갑목이 투관되어 있는 자는 부기가 극품에 이른다. 개장병투, 개수가 이제 지지에 있고 병화가 투관되어 있게 되면 붉은 수재. 붉은 수재라는 것이 이렇게 수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지지에 있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게 되면 수재가 아니죠. 왜냐하면 병화는 뭐냐면 이런 구조인데 무토의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천간에 목이 없어버리면 반드시 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목을 병화가 키워내거든요. 무토도 키워내고 병화도 키워내는 겁니다. 갑목을. 목이라는 인자를. 근데 목이 없이 병화만 투관되게 되면 이것도 뭐랄까요? 날씨는 화창한데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지 않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병갑양투, 병화와 갑목이 동시에 투관되어 있게 되면 또 개수, 회국장진이라. 그래서 개수가 어떤 수국을 이루어서 진토에 이제 진토는 뭐냐면 이게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회국을 이루어서 장간인 지지에 이제 진토에 물이 가둬져 있는 형국이라면 역불실 부기, 부기를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사주든지 물이 많다. 그러면 지지에 진토가 있어야 됩니다. 진토가 있어야 그 물을 가두어서 농부가 다음 해를 기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주를 보니까 옛날 고 연예인이셨던 최모 연예인의 사주가 있다. 이런 형국인데 모토일간이었는데 이게 완전 물바다죠. 지지가. 그 야구 선수하고 결혼하셨다가 좀 안타까운 적을 하셨는데 그 사주가 딱 생각이 나네 지금. 이 진토의 동향을 잘 봐야 됩니다. 역부실불기 무병 득계갑투. 병화가 없이 개수와 갑목만 투관되면 모토에 차인 청하. 청하라는 것은 단지 그냥 맑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선비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큰 그릇을 논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천명결백하다고 해야 될까요? 심성이 맑은 사람들 많습니다. 모토에 병화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 병화가 없이 이 경우는 저거네요. 무병의 득계갑투군요. 예,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개수와 갑목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 청하라. 이거는 저는 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왜 납득하기가 어렵냐면 개수는 무토의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 되고 돈입니다.
그리고 무토가 갑목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산이 되는데 갑목은 나무거든요. 산에서 나무를 잘 키워내면 이게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적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병화는 뭐 인수로서 이 학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 청하다. 글쎄요. 이거는 조금 맞지가 않는다. 청하라는 것은 학문을 논하는 재물을 모르고 사는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구절은 조금 납득이 어렵다. 그래서 가부천금 여기 나오네요. 천금의 재산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재산입니다. 득계갑투는 무조건 다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릇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재물로 빠질 사람인지 아니면 관리나 이런 쪽으로 가서 이름을 높여야 될 사주인지를 판단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무계갑자, 계수와 갑목이 없는 상인, 평범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주에 목이 없는 사람, 토로 태어났는데 목이 없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병화가 있게 되면 처연자초, 이게 뭐냐면 처연자초라는 게 처가 여기 불초소자할 때 그 초자예요. 그래서 처가 현명하고 뭐 자식이 효자다 뭐 그런 뜻입니다. 병화가 있으면 처가 현명하고 자식이 효자다.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주에 따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병화가 용신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 병화가 무토일관에서 인수가 아니고 이게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주는 나무가 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과 화의 동향이 잘 맞아 떨어지면 처연자초라는 말이 이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병화만 있는데 목이 없다. 근데 그걸 가지고 처연자초로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병갑계 삼자구무. 만약에 병화도 없고 갑목도 없고 계수인 삼자가 전혀 없다. 하류지명. 조금 많이 하급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월이기 때문에 계수를 그렇게 중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주에서. 계수가 좀 필요한 거는 봄, 여름이겠죠. 그래서 혹 지성수구, 혹 지지가 수국이면 휴작, 기명종재. 이게 바로 기명종재라고 하는데 의치갑설지, 마땅히 갑목으로 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갑목으로 설해야 된다. 그 을목은 아니냐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을목은 아닙니다. 을목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목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 그냥 바로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래서 갑목으로 설기를 하는 사람과 을목으로 설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 사주 통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갑투자, 갑목이 투관되어 있는 사람, 초유, 북이라, 용신, 처자, 동전이다. 용신, 처자, 동전 이렇게 읽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갑목이 투출되면 이게 뭐냐면 초유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초유북이, 북이 하면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조그만 작은 뭐 부자는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신, 처자, 동전. 용신, 처자, 동전이라는 게 처와 자식이 용신이 뭐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갑투자가 되게 되면은 갑목이 용신이 되면 이게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목을 생해주는 물, 수가 이제 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주에서 이 목밖에 없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갑목이 이때는 자식이 됩니다. 목이 자식이고 수가 처다. 용신 처자 동전. 그게 요 구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토에 갑목이 있는 사주는 그리고 병화가 있게 되면 대체적으로 여자일 경우에 자식 복이 괜찮습니다. 자식이 한마디로 현출난 자식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3추의 무토를 한번 읊어봤는데요. 이 결국에는 계절적으로는 이제 신월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100%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주가 좀 흉하죠. 이게 무토에 뭐 신월이든 이렇게 합을 이루는 경우 뭐 자수가 있다. 진토가 있으면 좀 다르긴 하지만 무토가 이렇게 신자합을 이뤄서 수국을 이루는 사주들 이런 대표적인 사주들이 이제 고 최진실님
다음에 좀 약간 형태가 다르지만 골프 여왕 박세리도 사실 목이 없죠. 목이 없으면서 무토로 태어나서 수국을 일짤 경우 아니면 대운에서 수국이 맞닥뜨려질 경우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렇다고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복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많아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이분 사주는 그렇고 제가 박세리님은 대운을 그때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두 분 다 이제 목이 문제죠. 목 관성이니까 관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겠지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수국이 될 경우 수국이 되는 사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뭐 기명종살로 보기도 하는데 기명종살이 되려면 이게 금이 없어야 됩니다. 중간에 대운에서 오지도 않고 이건 기명종살로 가버려요. 그냥 죄송합니다. 기명종제네요. 관일습 경우에 살로 바뀌니까 기명종제라고 얘기되겠습니다. 뭐 기명종제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내 일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재종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제다신약 이것도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다신약 사주들, 기명종제 사주들, 돈, 평생 돈을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간다.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썩 좋은 명들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이제 공통보감의 이 두 개의 사주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사주도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분, 뭐 박세리님이나 또는 고채진실님이나 두 분의 사주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뭐 인터넷 사도 많이 떠도니까요.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주는 어쨌거나 관리로 갔습니다. 태수라는 관리로 간 사주고 이 사주는 여명이신데요. 여명이신데 이제 옷가게에서 뭐 쉽게 가면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왜 장사로 가서 성공이라는 말은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돈은 좀 모았다. 이게 답인데 기본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조죠. 사주가. 이 천간의 경금 하나가 돈을 만들어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이렇게 뭐 무경이 뜨게 되면 재물로는 자영업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경급 이렇게 세 개가 뜨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부부불화로 가게 됩니다. 부부불화. 근데 현실은 실제 이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100%는 아닌데 근데 이 사주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70% 정도는 이혼으로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제 좀 부부 사이가 그러겠죠. 목이라는 관도 없고 사주 자체에 조도 있지도 않고 근데 식상생재 구조니까 자영업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도 보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재성이 하나 떠 있는데 이걸 재성으로 보면 안 되고 이 사주가 그릇이 좀 좋죠. 모양새가 훨씬 낫습니다. 사주가 비슷해 보이지만 요 진토 하나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혹지 않은 요 사주를 보면서 인신축 맞아서 목이 깨진 사주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자평진전인가요? 자평진전을 보게 되면 충과 합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충은 합이 풀어버리고 합은 다시 충이 푸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못 보게 되면 세운풀이가 안 됩니다. 대운풀이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이 사주는 충이 아닙니다. 사주가. 그래서 좋아진 사주예요. 그리고 진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그게 훨씬 맑아진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가 훨씬 낫다. 그렇게 봐야 되고 대운이 이럴 경우는 이제 가을 겨울로 갑니다. 그래서 사주는 뭐냐면 남자 여자에 따라서 똑같은 글자도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남자가 천간에 비견이 3개 떠 있는 것과 여자가 천간에 이렇게 3개가 떠 있는 비겁이 떠 있는 사주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여자는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학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주각이 그렇게 푸는 것이고 남자는 밖에서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 사회활동적인 것을 모습을 다 그려내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사주가 비슷하지만 결국 이 사주가 낫다. 진토가 있죠.
인목을 진토에 심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잘 자랍니다, 인목이. 그리고 이 오화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토도 이렇게 많죠. 그래서 대운이, 가을, 겨울로 간다 하더라도 평생 식욕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주들.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주들. 근데 이 사주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국을 짜고 들어올 경우, 물바다죠. 이제 물이 많아지는 건데, 이 재물이 많아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극인이라고 그래요, 제극인. 한자로 제극인. 또는 뭐, 탈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탈식은 식상이 관성을 치는 경우, 식상극관, 뭐 상관금과 식상극관, 뭐 득자부별한다, 여명에, 뭐 자식 낳고 남편과 사별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극 인사주입니다. 인사주. 사주는 비식재간인이 전부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손상을 입으면 안 되는데, 이 사주는 여기에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사주들은 특히 타인과 동업할 때, 돈이 오고 갈 때,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방에 나가게 돼 있어요. 한 방에 부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주하고 아주 비슷한 사주인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어제 또 전화 통화하신 분이라, 하여튼 요 구조입니다. 요걸 보고 제가 이제 세운을 그때 상담할 때 7월 달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전 기억이 없죠. 선임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올해 말 반드시 올해 말까지죠.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맞추겠어요. 올해 말까지 반드시 돈 문제 조심해라. 그리고 누군가하고 동업하지 마라. 가게 오픈하지 말아라. 이제 요 문제 요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딱 뭐냐면 이게 딱 관제 들어오기 좋은 해거든요. 올해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근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전해 주셨는데 지난달 이제 그 뭐 관제가 걸려가지고, 관제는 아닌데 사고죠.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고발당하신 거예요. 근데 뭐 운을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제 합의 보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1,000,000원에 막 합의를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거는 지난달에 운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가 이제 기해년인데 지난달이 계유달이거든요. 지금 요 달에 거의 터집니다. 보통은. 근데 100%가 아니죠. 사주는 제가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 계유달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임신 계유. 그 다음에 계유달이네요. 갑은 아니고. 임신 계유달 반드시 이런 사주들. 이 형태가 천간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주들은 반드시 타인과의 금전거래. 근데 결국은 어떻게 이제 관제가 걸려가지고 조그만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고소당하셨는데, 또 어제 전화가 왔는데 또 취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고소하신 분이. 고소해도 이게 영향가가 없어요. 이분이 제가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또 운도 그렇고 그냥 운이 이러면 그냥 액땜했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해년이 비견이죠. 비견이 기토가 들어와서 건드립니다. 천간글자들을 딱 건드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거의 관제로 가는, 관제 아니면 신경 쓸 일이 반드시 생겨. 이럴 때 특히 계유달이 지난달인데요. 계유 갑술로 이번이 갑술이죠. 그래서 갑술달로 들어와야 이게 관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사주들. 그래서 계유달에 발생하고, 상담했던 게 좀 저기 하는데, 근데 이제 사주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사주는 관리로 갔기 때문에 이제 천간에 무기가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주들은. 왜?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운풀이 한다라는 그 세운풀이는 일단 장사,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융통이 되고 나가는 거를 다 풀어내는 것이지, 월급만 받고 직장 다닌다, 아니면 집에서 가정주부다, 이런 분들은 사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뭐 탕화살이 꼈네, 뭐 백골살이 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다만 이제 건강하고 사고수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건데, 아니면 이사수 정도. 그래서 사주는 이 장사 자영업하는, 돈을 갖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잘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주들은 똑같은 이 형태라 하더라도 요 사주와 이 청강 구조는 좀 비슷하지만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사주는 무기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주들은 네, 문제가 없어요. 경금이 하나 떠 있기 때문에 장사에서 큰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맞는데 결국은 돈 많이 벌게 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진다라고 봐야 돼요. 한쪽에 오행이 강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물이 강하면 화가 죽을 것이고 물이 많으면 토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치가. 그래서 이 사주는 뭐 태수라는 벼슬로 해서 같다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사주가 천간에 좀 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목과 근데 이 사주는 무토만 세 개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제 부모의 덕으로 아마 당연히 옛날에는 많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좋은 사주거든요, 이게. 부모덕이 아주 좋죠, 이 사주가. 그래서 부모의 백이나 음서제도라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가서 관리로 좀 출세한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월로 넘어가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